안녕하세요. 동굴아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131회 토질 및 기초기술사 2교시 서술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별도의 설명 없이 1번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도로에서 투아치 터널 설계 시 고려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어 나왔습니다. 문제를 읽을 때는 시험지상의 문제를 보고 내용은 이렇게 캡처해 놓은 화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로 쓸 수 있을 거고 2번은 투아치 터널의 적용 목적 및 대표 형식 구분, 3번은 투아치 터널 설계 시 고려사항, 그리고 4번은 결론으로 흐름을 가져갑니다. 개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제 조건으로 주어진 도로 터널에서 단면 확폭부 중에 특히 투아치 터널은 단면이 크고 형상이 복잡하다라는 일반적인 내용 기술해 줍니다. 이어서 두 번째, 터널의 기능, 목적 및 지반 조건을 감안하고 터널 및 주변 지반의 안정성을 확보하도록 설계한다. 이 부분이 이제 개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대제목 두 번째는 투아치 터널에 대한, 그러니까 문제 전제 조건에 대한 엑스트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투아치 터널을 왜 적용하냐, 적용 목적과 두 번째, 대표 형식을 구분합니다. 적용 목적은 일반 사항을 써주시면 되고, 대표 형식은 이렇게 병렬 형식과, 자, 요거 제가 괜히 가렸는데, 이렇게 병렬 형식과 투아치 터널인데 1 or 3 파일럿 형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아치는 이렇게 아치가 두 개라는 뜻이고 1 or 3 파일럿 요거는 선행 터널을 말합니다. 이렇게 가운데 하나만 뚫는 건 1 파일럿 형식, 이렇게 뚫는 건 이제 3 파일럿 형식이고요. 이러한 형식일 때 특히 주의해야 될 일반 사항을 이제 이런 부분에다가 간략하게 써줍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대표 형식을 구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물어본 문제 3번 볼 텐데, 터널 설계 시 고려사항 보시면 첫 번째는 투아치 터널의 문제점 나오는데, 투아치 터널의 문제점 또는 이렇게 설계 시 특히 주안을 둬서 설계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투아치 터널 설계 시 고려사항 나옵니다. 1번 우선 터널의 문제점 보시면 이렇게 대표 개요도가 나오고 대표 개요도에 이렇게 순번을 기록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을 기록하고 해당되는 내용을 아래에다가 기술해 줍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아치 접속부에 물 고임과 누수 발생에 문제점이 있다. 이 부분에 주안을 둬야 된다라는 얘기고, 두 번째, 본선 터널 발파 시 벽체 손상 부분, 이어서 3번, 4번, 5, 6, 7번은 접속부에 대한 구조물에 대한 내용과 필러부의 배수,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 그리고 파일럿 터널에 관한 내용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투아치 터널 설계 시 고려사항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앙 터널 단면의 크기 설정이라든지, 그리고 구조 계산 부분, 그리고 배수 부분, 그 다음 굴착 계획 부분 등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중앙벽체에 관한 부분입니다. 중앙벽체에 관한 부분은 발파로 인한 벽체 보호공과 그리고 누수 방지공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발파로 인한 벽체 보호공은 쇼크리트의 보강 방수, 벽체 보호시설, 제어 발파 등이 있고, 누수 방지는 방수막 시설과 누수 차단, 유도 배수 설비가 있는데, 우측의 개요도와 같이 이렇게 기술해 주시면 좋은 답안 형태가 되겠습니다. 설계 시 고려사항 추가사항은 제가 이렇게 모자이크로 가리긴 했지만 중제목만 말씀드리면 지보 부분하고 방수 시공되는 부분, 그리고 동결 방지공, 이런 부분을 특히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결론 부분은 앞서 기술된 내용을 정리해서 언급해도 되고, 혹은 본문에 기술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셔도 되겠습니다. 서술 2교시 1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봅니다.
집안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시공 중에 계측을 실시한다. 구조물별 시공 시 계측의 필요성 및 계측 시스템의 특징에 대해서 비교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비교 설명하시오 해서 꼭 표로 비교 설명할 필요는 없다 말씀드리면서 본문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 나왔을 땐 대제목 흐름을 첫 번째 개요, 두 번째 계측 관리의 일반적인 목적, 필요성의 일부분이 됩니다. 3번 계측의 필요성 및 계측 시스템의 특징, 4번 결론 이렇게 흐름을 가져갑니다. 개요 부분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번 설계 시 가정 조건과 집안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계측을 통해 집안 거동을 정량적으로 확인하여 설계 및 시공에 반영함으로써 공사의 안정성 확보, 결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는 목적이 있다 되어 있습니다. 대제목 2번 일반적인 목적은 필요성의 일부분이라고 봐도 되고 혹은 전제 조건인 계측에 관한 일반사항 엑스트라라고 보셔도 됩니다. 일반적인 목적은 시, 거, 설, 안, 관, 분사 이렇게 키워드로 암기하시고 이 관련 내용 써주시면 되는데 시는 시공관리, 거는 거동 분석 및 예측, 설은 설계 및 시공 방법, 그리고 안은 안전 진단 및 평가, 관은 관리 기준치 선정, 그리고 분은 분쟁 시 증거 자료, 그리고 사는 사례 축척이 되겠습니다. 답안을 기술하실 때는 이렇게 단어로만 쓰시면 안 되고 이 관련 내용의 상세한 부분은 일부 써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목차만 쓰시고 나는 잘 썼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이런 문제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대제목 3번 내용 봅니다. 계측의 필요성 및 계측 시스템의 특징인데 사실 문제에서는 구조물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조물별로 구분하면은 아래 내용 그림을 보시면 댐이 있고 흙막이, 연약지반, 사면, 터널 등이 있는데 구조물별로 구분을 하다 보면 계측 시스템이 계속 중복돼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방식의 서술은 저는 별로라고 생각을 했고요. 대신에 아래 기술한 대로 구조물별 시공식 계측 시스템의 예시 도면을 이렇게 대표 개요도를 그려서 보여주고 이어서는 이런 구조물별인데 결과적으로는 변이 관련 계측과 수학 관련 계측 그리고 응력 관련 계측으로 크게 묶어서 비교 설명이 가능하다 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잡았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 변이 관련 계측은 관련 계측의 종류 그리고 목적 그리고 측정 방법 그리고 분석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써주시면 되고 이 관련 내용을 수합 내용 그리고 응력 관련 내용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은 물어본 문제의 형식에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은 조금 더 개선되고 좋은 방향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4번 결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측은 절대치 관리, 예측치 관리 기법에 의해서 수행하고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2번 기준 수립 후 자동 계측 시스템 등을 활용해서 상시 안정성을 확보하고 즉 시공시 안정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관리하도록 한다 해서 2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사무용 빌딩을 짓고자 하는 현장의 집안은 다음 그림과 같다. 다음 그림은 제가 이렇게 본문 내용이 이렇게 동그라미 친 부분입니다. 문제 다시 봅니다. 가는 모래의 간극비는 0.7. 자, 간극비 2 중에 모래는 0.7이라는 얘기고 이어서 점토의 함수 B는 75%이다. 자, 오타가 조금 있는데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함수 B 점토는 75%. 이어서 봅니다. 지하수위 위에 흙은 포화되어 있다. 즉 포화도 S는 100%라는 얘기고 수식 계산시는 1을 사용하면 되겠죠. 이어서 빌딩으로 인하여 점토층 중앙에
140kPa의 연지응력 증가량이 가해진다. 자, 연지응력 증가량은 델타 P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흙의 비중 GS는 2.7이고 점토층의 압축지수 CC는 0.3, 제압축지수 CR은 0.051 때 1차 압밀 치마량을 구하시오 되어 있습니다. CR이 나오는 거 보니까 얘는 P0 플러스 델타 P가 PC보다 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 읽어갑니다. 자, 첫 번째, 점토층이 정규 압밀인 경우, 두 번째, 점토층이 과압밀인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우선 물어본 1번 문제, 점토층이 정규 압밀인 경우는 SC는 1 플러스 2제로분의 CC 곱하기 H로고 P0분의 P0 플러스 델타 P로 구하면 되는데 2번 문제처럼 과압밀인 경우는 제가 요 아래 동그라미 친 부분에 그래프가 반드시 떠올라야 됩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P0 플러스 델타 P가 선행압밀 하중인 PC보다 작은 요 하중 범위 내에서는 제압축지수 CR을 사용하고 그 이후 범위 선행압밀 하중보다 큰 부분에 대해서는 압축지수 CC를 사용한다는 부분만 캐치해내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공식과 요 관련 그래프 이런 부분 필요한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면은 SC는 1 플러스 2제로의 CR 곱하기 H로고 P0분의 PC 플러스 1 플러스 2제로분의 CC H로고 PC분의 P0 플러스 델타 P입니다. 참고로 로그 P0분의 PC는 무슨 의미냐면은 PC에서 P0를 뺀 값의 로그 값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요 뒷부분은 마찬가지로 P0 플러스 델타 P의 마이너스 PC 구간의 값이다, 로그 값이다 봐주시면 되는데 앞서 제가 설명한 요 부분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요 PC의 좌측 값의 범위는 CR 그리고 이유는 이제 CC 범위인데 요 값의 차만큼만 적용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어진 부분 공식을 보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함밀 치마량 산정 부분에서 이제로 부분, 점토층에 이제로가 필요한데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요 위쪽에 보시면 초기 간극비 이제로는 포화도 S분의 WGS 공식을 이용해서 이렇게 산정이 가능한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공식을 계속 보시면은 CC는 이제 문제에서 주어졌고요. 점토 압밀층의 두께 H도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어서는 P0 부분인데 P0 부분은 점토층 중앙에서의 유용력인데 이 부분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는 대제목 1번의 이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어서 델타 P는 이제 또 문제에 주어졌고요. 해서 정규압밀 점토는 이렇게 수식으로 계산하면은 59mm가 나옵니다. 이어서 이제 과압밀 점토인 경우 잠깐 보면은 P0 값과 PC 값 그리고 P0 플러스 델타 P를 계산을 해서 우측 그래프로 판단을 하면은 이렇게 제압축 지수 구간과 압축 지수 구간이 나오고 우측의 이 공식을 활용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31mm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과압밀 점토 OC인 경우는 동일 조건에서 치마량이 31mm고 NC인 경우는 59mm로 정규압밀 점토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도 결론에 이렇게 한두 줄 써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 결론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계산에 의해서 산정된 치마량과 허용 치마량을 비교하고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방계량, 구조물의 하중 조건 변경 또는 기초형식 변경 등을 고려한다 되어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지만 블로그에 요 답안이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여기까지 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사질토 집안에 널말뚝을 설치해서 굴착 저면에서 배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시공하고자 할 때 아래 두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어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유선망을 이용한 파이핑의 안정성 검토, 두 번째 파이핑 발생의 방지 대책인데 방지 대책은 널말뚝이 시공되기 전과 후를 구분하라 되어 있습니다.
흑마기의 시공 순서만 알고 있다면 알고 계신 방지 대책을 전과 후로 구분해서 설명하시면 되는 문제인데 시험장에선 조금 당황하실 수 있겠다 싶어서 일부 초록색으로 표현하였습니다. 답안 예시 보겠습니다. 대제목 1번은 개요, 2번은 파이핑의 발생 메커니즘, 3번은 유선망을 이용한 파이핑의 안정성 검토 물어본 문제 1번이다 표시하고 4번은 파이핑의 발생 방지 대책 전과 후를 구분했고 두 번째 문제였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결론으로 마무리합니다. 개요 중에 가린 부분 말고 이 아랫부분 보면은 유선망을 이용한 파이핑 검토는 굴착 저면에 작용하는 침투력에 대한 유효 중량에 대한 비로 산정한다. 4번 파이핑의 대체공법은 동수경사를 조정하거나 지반보강, 지수공법 등을 널말뚝 시공 전후에 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술할 내용에 대한 개요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윗부분은 문제의 전제 조건인 이제 유선망 부분하고 그리고 파이핑 부분의 정의 부분을 정리해서 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대제목 2번의 내용은 이제 파이핑 문제이기 때문에 그 일반사항의 원리 즉 엑스트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제목 3번 내용 봅니다. 첫 번째는 파이핑의 안정성 검토를 물었는데 첫 번째는 유선망의 작도법 및 성질을 해서 이렇게 개요도와 그리고 유선망의 작도 방법 그리고 경계 조건 등을 써주고요. 두 번째는 파이핑의 안정성을 검토하는 방법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제가 작도법과 개요도를 썼는지 이렇게 이해가 될 텐데 지금 파이핑 안정성 검토는 1과 2 단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관련 기호를 써서 검토하는 방법을 기술할 거기 때문입니다. 파이핑의 안정성 검토는 우선 AB 단면의 평균 손실 수두를 산정하고 전체의 평균 동수경사를 산정해서 파이핑에 대한 안전율을 계산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수험서나 서브노트 또는 답안을 참고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우측 보시면 파이핑 발생 방지 대책인데 첫 번째는 널말뚝의 시공 전 또는 시공 중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널말뚝 시공 후 시공 중에서 시공 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지하 수위를 저하하는 공법 그리고 저면과 배면 차수와 지반 보강 공법이 되겠고 시공 중과 시공 후에는 이제 말뚝의 근입장을 증가한다든지 그리고 굴착 저면의 필터를 추가한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측의 개요도에서 이렇게 순번이랑 이렇게 맞게 표현해 주시면은 직관적으로 이제 채점위원들이 보실 수가 있으니까 좋은 답안 형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결론 부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표준간입 시험에서 n값의 보정 방법 n60과 집안정수 추정 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우측 내용 보시면은 쓸 내용이 워낙 많으니까 개요를 생략한 이렇게 흐름과 구성 가져갔습니다. 첫 번째, n값의 보정 방법 n60 나오고 이어서 세 번째 페이지, 집안정수의 추정 시 활용 방안 그리고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n값의 보정 방법 n60은 cn에다가 c2, cb, cs, cr 곱하기 측정된 n을 곱해주는데 요거는 유해로 셈공을 고려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이 아래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유효 응력에 대한 보정, 자, 두 번째는 해머의 에너지 효율에 대한 보정, 세 번째는 로드 길이에 대한 보정, 네 번째는 샘플러 종류에 대한 보정, 다섯 번째는 공경에 대한 보정을 하는 이유와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두 페이지를 기술하시면 이제 세 페이지째는 물어본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아는 만큼 써주면 되는데 첫 번째는 내부 마찰각, 그 다음에 일축압축 강도, 추가적으로는 얕은 기초의 지지력, 깊은 기초의 지지력 등이 있겠고 추가적으로는 집안의 상태,
집안의 상태, 즉 연경도를 추정할 수도 있겠고, 집안의 반력 개수라든지 그런 부분 아시는 만큼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는 아는 만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요와 결론을 어떻게 마무리 짓느냐, 그 부분도 참 중요한데 정성스럽게 쓴 결론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장비의 효율은 50% 내외로 국제 규격에 미치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N60이 되게끔 장비와 시험자, 기계 등의 점검 및 관리가 중요하다. N값의 설계 활용 시는 실내 시험과 원집안 시험 등과 종합해서 평가한다. 이렇게 결론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5번 문제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시추공 탄성파 탐사 방법의 종류 및 탄성파 토모그래피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나왔습니다. 다음과 같은 문제는 대제목 1번은 개요, 대제목 2번은 시추공 탄성파 탐사의 종류, 3번은 탄성파 토모그래피, 4번은 결론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개요 부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탄성파 탐사는 지하 매질의 물리적 성질, 탄성파 등을 관련해서 발생시킨 물리 현상을 측정해서 해석하는 기술이다. 2번, 지표에서 시행하는 것을 물리 탐사라고 하고 시추 공내에서 단독, 병행해서 시험하는 것을 물리 검층이라고 함. 세 번째, 특히 탄성파 토모그래피는 의학 분야의 단층 촬영 장비인 CT를 활용해서 시추공 사이의 지층 구조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내용 기술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대제목 2번 내용, 물어본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시추공 탄성파 탐사의 종류를 단순히 다운홀, 업홀, 크로스홀 이렇게 나열식으로 쓰기보다는 요 중에서도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공부할 때도 좋고 그리고 시험장에서도 훨씬 고득점을 받는 방법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일공을 활용한 검층, 두 번째는 시추공간 검층, 2개 이상의 시추공을 이용한 검층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탄성파 콩관입시험 SCPT에 관한 방법입니다. 단일공 검층의 종류에는 이렇게 다운홀과 업홀과 SPS 방법 등이 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측정 항목은 미소 변형률의 동적 강도 정수다 라고 써주시면 되고 특징은 각 항목별로 핵심 내용을 기술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시추공간 검층인 크로스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특징 분야 써주시면 되고요. 마지막 탄성파 콩관입 시험은 이렇게 개요도로 그려주시면 더욱 좋은데 콘을 관입할 때 이렇게 선단 지지력항과 주변 마찰항에 대해서 구할 수 있고 측정 지반에 도달한 후에 이렇게 콘을 박아둔 채로 지표에서 탄성파를 발사시켜서 거기서 수진되는 탄성파의 속도나 그런 부분을 보고 지반을 판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물어본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크게 단일공과 시추공간, 탄성파 콩관입 시험으로 크게 분류해서 기술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 탄성파 토모그래피 시험은 시험 개요도와 시험을 하는 방법 및 특징, 그리고 두 번째는 탄성파 토모그래피의 개선 방향이 되겠고요. 답안은 서브노트를 제가 활용해서 오려서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빡빡하게 썼는데 시험장에서는 시험 개요도와 시험 방법은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나오는 특징 부분, 이용 분야 이런 부분들은 시험장에서 특징으로 해서 쓰시고 그리고 3번 이용 분야도 마찬가지 주저리 형식으로 이렇게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가 되겠고요. 이렇게 하면 아마 3페이지 정도가 가득 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2, 3, 4교시의 서술은 되도록이면 표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서술형 시험은 되도록이면 2.5페이지에서 3페이지를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표를 사용하다 보면은 내용은 충실할지 몰라도
페이지 수가 좀 줄어들고 시간 관리가 안 될 수 있으니까 표를 사용해서 비교하는 방법은 이렇게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추공 탄성파 탐사 결과는 기본적으로 시추 조사를 포함한 원위치 시험 그리고 실내 시험 결과를 종합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이 얘기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 공사계획에 따라서 필요심도 및 영향 범위에 대해 광역적이고 세부적인 탐사가 가능하므로 설계 기준을 참고해서 세부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6번까지 봤고요. 이렇게 해서 2교시 서술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